우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혼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잔소리하잖아요. 그림책 읽어줄 때는 어떻게 읽어주세요? 아주 세상에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빙고. 네. 그림책 읽어줄 때가 내가 만나고 싶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어. 그림책을 읽자. 유쾌한 맛.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얼굴, 우리 이임숙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마치 친정에 오는 느낌인 거 아세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 그 공식 질문 있어요. 육아 퇴근하면 뭐 하세요? 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육아 퇴직을 하셨으니까 혹시나 예전에 육아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좋았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네. 되게 잘못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애들하고 저녁에 이제 그림책 읽어줄 때가 참 좋았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또 모시게 된 이유는 이제 그림책 어떻게 읽어줄까, 이 책을 또 우리 반가운 출간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 정말 여기 안에 소개하신 그 그림책들을 제가 다시 읽어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주셨거든요. 네, 오늘 또 그런 책 속의 이야기를 쏙쏙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이제 그림책이라고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유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있어요. 네. 지금 아이가 몇 살이셨죠? 저는 아직 5세입니다. 아, 5세 너무 좋아요. 네. 5세. 5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사랑을 한번 전해줘 보세요. 여기 지금 아이가 있다 생각하고. 아이요? 아,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트 빵빵 날리고 네.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말고 특별히 더해줄 말이 없어요. 안 맞아, 떠올라요. 맞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뭐 이러고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12년 이상을 배웠는데 이상하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림책들을 보면 너무 예쁘게 사랑의 언어를 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난 날은 모두들 뭐 하늘이 나를 기뻐했다, 북극곰도 춤을 추었다, 뭐 별빛들이 축하해 주었다 이런 말들. 그래서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을 제가 만들어서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림책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또 그 그림책 읽어주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림책 읽어줄 때가 내가 만나고 싶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혼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잔소리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잔소리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가 그림책 읽어줄 때는 어떻게 읽어주세요? 아주 세상에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빙고. 네. 아주 부드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와 또 따뜻한 스킨십과 애가 또 이렇게 조금 장난치거나 해도 또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럴 때 되게 좋은 사랑의 언어, 책에 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그대로 들려주면 그야말로 아이 그 무의식 속에 되게 안정된 사랑과 애정과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되게 좋은 느낌들을 아이들이 간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언제까지 읽어주셨어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한 3학년 정도까지, 한 10살 정도까지는 읽어주는 게 좋다. 근데 보통 이걸 왜 전문가분들이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요. 읽어주다가 안 읽어주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글씨를 떼는. 빙고. 네, 맞아요. 애가 글자를 알게 되면 이제 아니까 너가 읽어 그러는데요. 한글을 깨치고도 사실은 한 2, 3년 정도까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완전히 혼자서 정말 묵독의 단계로 들어가서 혼자 읽고 이해하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보탠다면 저는 좋은 그림책 혹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은 애들이 중고등학생 때도 간간히 읽어줬어요. 이것 봐라?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읽어줄까 해서 저는 한계 짓지 마시고요. 다만 어릴 땐 좀 우리가 날마다 읽어주다가 이제 혼자 읽기 시작하면 좀 뜸뜸 읽어주다가 고학년 정도부터는 아이가 좋아할 만하고 신기해할 만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들이 있으면 짜잔 하고 읽어주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요. 네, 네, 네. 이제 아이가 클수록 이제 그림책 골라주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림책을 고를 때 저의 기준이라고 하면 유명한 작가님들 위주로 보여주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연령대에 맞는 수준별 그림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그런 게? 저는 별로 네.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책을 처음 볼 때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그림책이라 막연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유명 작가님부터 읽는 것 네. 또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왜 유명해지셨겠어요? 책이 좋으니까 읽어주신 거죠. 그래서 좋은 책, 그 유명하신 작가님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 개인적인 선호도가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선호 주제가 있어요. 네. 아이들은 네. 공룡이면 공룡, 뭐 이렇게 공주면 공주.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추천하는 그림책 이런 거를 저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그림책을 되게 다양한 장르로 깊이 있게 읽어줘라. 수준 구분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번 책 보면서 그 아이 감정들을 잘 살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정별로 그림책 솔루션을 네, 네, 제공해 네.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써주셔서 네, 도움이 네, 되게 많이 네. 됐거든요. 아. 부끄럽고 낯설어하는 아이들, 낯가림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한 권을 네. 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인정되세요? 아니면 고쳐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되세요? 고치라고 다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네,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이러시는데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걸 너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러면 네. 이게 돌파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끄러울 수 있어라고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함을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속엔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제 왜 흔히 말하는 게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 해서 이 마음 저 마음이 늘 충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나는 마구마구 신나게 놀고 싶어요. 네. 원해요.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짜잔. 근데 난 너무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살짝 이 날개라고 네. 하나요? 이걸 만들어서 아.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네.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그림책을 추천하면서 쓰면서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당연하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씩씩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린 책은 오늘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제 빨간 풍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얘는 너무 부끄러워서 풍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빨간 풍선 얼굴 다 가려요. 자, 그러면은 보고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얼굴 좀 보자. 그쵸? 얼굴 좀 보자고 치우는데 네. 그걸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빨간 풍선이 있어서 네. 얼굴을 가려줬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놀이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애가 기특하게도 막 찾았는데 네. 어른들은 그걸 막 제거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를 제가 조금 그림책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야기처럼 좀 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끄러움 타는 보고 싶네요. 아이. 빨간 풍선을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네.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학교를 가거나 혹은 뭐 유치원 생활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혹시 난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림책 있을까요? 우선은 네. 친구가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거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할까? 네. 나를 싫다고 하면 네. 어떡하지? 나 놀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요. 네. 아이의 사회성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정애착이나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탄탄하고 신뢰롭고 그 앞에서 아이가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문 밖에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의 첫 번째 세상이고 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 재미있고 그렇죠. 신뢰롭고 네. 내가 뭘 말을 해도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네. 그렇다고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잘못한 거는 또 경계를 제대로 네. 가르쳐 주시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으로 한 발자국을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친구 관계 사회적 기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치유가 좀 되고 나면 이제 친구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그 또 하나의 책은 이제 짜잔 놀이터의 왕. 와. 네. 여기 나오는 친구는요, 케빈이라는 주인공이 네. 이제 놀이터에 나가요. 근데 이제 이 놀이터에 갔더니 이미 예. 다른 친구. 세미라는 이 놀이터의 왕이 예, 이제 와가지고 으름장을 놓는 네. 거죠. 너 여기서 못 놀아. 이제 내가 여기서 왕이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럼 케빈은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지요. 겁먹고 속상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네. 아, 제가 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 볼게요. 네. 잠깐 읽어드리면 네. 케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수프를 끓이고 있어요.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아빠 놀이터에 간 줄 알았는데 아주 편안하게. 네.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해요. 내가 미끄럼틀 타면 쌤이가 밧줄로 꽁꽁 묶어버릴 거라고 했다고 막 협박하는 네. 센 아이들 요즘 네, 있잖아요. 있죠. 우리 아이 겁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릴 네.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빠라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아, 어렵다. 근데 우리 아이랑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네. 문제에서는 부모님이 아이가 경험한 것보다 네. 너무 과하게 감정을 보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아. 얘가 이제 더 네. 겁을 먹을 수 있고 되게 큰일인가 봐 이렇게 오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를 하나만 네. 좀 알려드리면 네. 네. 어휴 정말 그렇게 말했니?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아빠가 근데 그러면 쌤이가 너한테 너 묶을 동안 넌 뭐 하고 있을 거야? 네. 어떠세요 이 질문? 네. 자 케빈은 네. 쌤이가 네. 자기를 꽁꽁 묶어버릴 네. 거다라고 협박을 해서 무서움을 가지고 예, 겁에 질려서 아빠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네. 아빠가 아이고 정말 그렇게 말했니? 하고 이제 아이를 진정시켜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걔가 너 그렇게 꽁꽁 묶는 동안 넌 가만히 있을 거야? 네. 예. 근데 나 가만히 이렇게 묶여요, 그냥?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뭔가 아이가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게 하는 대화가 나와서 네. 제가 이 책 처음 발견하고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예. 사실 이거는 네. 좀 부모님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네. 싶어서 네. 이제 우리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차분하게 진정을 하고 네.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천천히 한번 얘기 좀 네. 해줘 볼래? 네. 이 아이를 좀 천천히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되게 적극적인 사회성을 갖게 한다. 이거 우리 다 바라는 네, 거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냥 너무 바람직한 행동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 하기보다 네. 아, 우리 아이가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든지 찬찬히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번엔 가서 너 어떻게 할래? 걔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번엔 너도 뭐라고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우리 감정. 딸이 그네를 좋아하는데 아, 우리 네. 딸이 이제 그네는 왜 노트 2개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줄 서야 네. 돼. 줄을 맨날 서서 뭐 어떤 엄마는 거기다 타이머를 좀 달아놓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저희 딸이 네.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기다렸다 못 타고 온 적이 있어서 그 속상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빠한테 했을 때 저희 그 아이의 그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는 저희 남편이 너도 다음엔 그네 타면 애들한테 양보해주지 마. 너 얘는 얘, 너는 눈이야. 잘한다. 이랬었는데. 맞아요. 그네 앞에서 항상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과 맞아요. 싸우고 네, 막 맞아요, 우드네 맞아요. 나오고 네. 막 그러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네. 그네는 늘 네. 줄 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놀이가 나왔으니까 놀이 문화의 달라짐.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어울려서 동네 놀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줄을 서 있으면요 누군가 공정한 심판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맞아. 예, 약간 나이 든 맞아,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그럼 자 20번 세는 것만 탄다 그러면은 애들이 다 같이 20을 세요. 맞아. 그랬어요. 다 같이 세요. 다 같이 규칙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가 네. 되어서 네. 20이 됐는데 더 타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한 놈이 가서 딱 잡아줘요. 그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게 자연 발생적인 공정한 규칙들을 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요즘은 애를 혼자 안 내보내고 같이 놀잖아요. 네. 같이 나가서 네.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규칙 안 지키는 아이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네. 얘들아 다 같이 우리가 20개까지만 세자. 천천히 20개 세자. 네. 그동안 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규칙 만들어주면 되게 잘 지켜요, 애들. 네. 나쁜 애 맞아, 별로 맞아. 없어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서 되게 굉장히 강조하면서요. 그쵸.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부터 잘 읽으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림책 챕터를 제일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저 땡기셨을 거예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림책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 여기서 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책을 많이 읽으면 기본적인 이해력이나 요즘 얘기하는 문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 거기서 교과목 공부를 하면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책만 읽었다고 100점 안 돼요. 그런 착각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게 결국은 배우는 거,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의 엉뚱한 머리카락 연구. 네. 제목도 너무 제목이 재밌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네. 않나요? 그리고 저는 특히 연구라는 이 제목이 아이들 그림책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연구해야 되거든요. 연구라는 건 지식 차원에서 넘어가서 A랑 B랑은 무슨 관계가 있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 그럼 A랑 B랑 모여갖고 새로운 C는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연구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안 알려줘요. 맞아요. 안 가르쳐요. 네, 그냥 진짜. 지금 외워야 될 것들만 공부를 시키는 거지. 진짜.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이거는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책이 좋았던 건 머리카락을 연구해요. 네. 조금 아이고 아침 제목이네요. 아침 장면.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날마다 똑같은 얼굴인데요. 이 거울을 보다가 전 이 대목이 좋아요. 심심한데 머리카락이나 연구해볼까? 네네. 심심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그쵸. 슬슬 시작을 해요. 자, 내 머리카락을 관찰합니다. 나의 성장 사진을 쭉 네. 보면서 나의 머리 모양이 다 바뀌었잖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네. 조금 빨리 뒤를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어릴 적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사진을 쭉 보면서 나의 머리카락들이 어떻게 네. 변해갔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관찰을 해요. 네. 생머리, 갈래머리, 상고머리 이런 네. 머리는 각각 몇 명일까 뭐 이런 거.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서 이거를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하면 이게 통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림책에서 이렇게 통계적인 개념까지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네. 분류하고 네. 수치를 기록하고 네. 표에서부터 통계적으로. 그래서 네. 초등학생은 어떤 머리가 유행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네. 거는 사실은 그 학교 공부처럼 지식을 외워야 돼서 시험을 보는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진짜로 배우는 즐거움과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요.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관련된 걸 또 막 찾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이제 상고머리, 그럼 상고머리가 뭐지? 그럼 네. 뭘 찾아야 돼요? 사전 찾아야죠. 그렇죠? 네. 네. 다른 거 교과목 공부하다가 사전 찾아봐라 그러면 절대 안 보지만 그렇죠. 책 읽다가 맞아요. 궁금해지면 스스로 찾아요. 이런 과정이 진짜 공부의 과정,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네. 제가 좀 알려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잘 하면은요, 아이들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네. 교과목 공부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안녕하세요. 한강에서 인사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유쾌한 밤은 한겨레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한겨레를 후원해 주시면 이 신문도짜리 드려요. 저희 한겨레를 후원해 주시면 또 유쾌한 밤에도 큰 힘이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너무 어색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애들이랑 되게 재밌게 노는 엄마이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 같은 엄마랑 개념은 좀 다르고요. 네. 그냥 나랑 같이 하는 시간 동안 네. 아이들이 많이 웃을 수 있게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엄마. 아, 제가 이 책도 표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떨 때 엄마로서 제일 좋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아마도
우리 아이가 웃을 때일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건 아이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래서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해서 좀 아이를 좀 이렇게 웃을 수 있게끔 정말로 이렇게 아이가 왜 천진난만한 웃음이 네. 나올 수 있게끔 네. 편안한 웃음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육아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이제 방긋 아기씨라는 이 그림책이 네. 딱 그 얘기가 나와요. 아. 이 아기를 되게 웃게 하고 싶은데 이 여왕님께서 네.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 늘 걱정하고 네. 어쩔 줄 몰라 해요. 네. 그래서 막 잘 웃긴다는 사람을 불러도 잘 안 웃어. 아. 근데 이 네. 아기를 웃기려고 어떤 분이 이제 여왕님을 우연찮게 웃기게 되면서 여왕님이 막 웃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기도 같이 아기도 같이 웃었겠네요. 그렇죠. 네. 엄마가 웃는 모습. 네. 그래서 아이를 웃게 한다라는 건 사실은 엄마인 내가 먼저 이렇게 편안한 자연스러운 웃음을 아주 밝게 웃을 수 네.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참 대부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웃을 수 있음이. 웃음이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엄마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도. 네.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버럭할 때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아이 마음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부모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잔소리를 날마다 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둔감해져요. 네. 그 한마디의 잔소리나 엄마의 높은 톤의 화내기가 네. 아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네. 되는데 이제 이 책도 아이들은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네, 고함쟁이 엄마. 네. 네. 이제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이 아이가요 온몸이 네. 분해가 돼버려요. 맞아요. 네, 지금 자 온몸이 분해돼서 사실은 비슷한 말들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해요. 엄마가 화냈을 때 내 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엄마가 천정을 뚫고 막 하늘 위로 이렇게 커지는 거인처럼 커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온갖 말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네.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추천해서 알려드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은 흔적은 남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를 좀 덜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좀 미안하다. 드리고 싶어요. 네. 안 주기는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덜 주는 건 주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잘하고 있나, 우리 애기 정말 잘 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불안하고 걱정의 파도를 매일매일 타고 있는 엄마들한테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여쭤보려고요. 우리 마음이 네. 평정심을 유지한다가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혼내고 나서 이제 혼내서 잠든 아기를 보고 네. 돌아서면 이 느껴지는 이 후회감과 네. 막 이 씁쓸함과 네. 왠지 모를 우울감과 네. 이런 게 되게 이제 드실 때 저는 이 적당한 거리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말이 참 좋았어요. 맞아요. 네. 좀 읽어드리면은 네. 이제 여기는 화분과 식물을 키우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정말 아이 키우는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내 화분들은 어쩜 이렇게 싱그러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화분 키우신 분이 적당해서 그래. 네. 그리고 뭐든 적당하긴 어렵지만 말이야. 네. 너무 과해서 요즘은 더 문제가 네. 많이 생겨요. 이 적당한 거리라는 이 그림책을 좀 간간히 읽어보시면 나의 평정심을 다시 되찾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먹고 싶으면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수박을 잘라요? 마트에 가서 사야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길러야겠죠. 그쵸. 네. 기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죠. 네. 그 과정부터 아주 천천히 한 문장씩 얘기해 줬는데 그 울림도 이 적당한 거리 울림처럼 네. 아이 키우는 게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되게 네. 좀 약간 깊이 있는 철학 같은 느낌으로 네. 좀 겸허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육퇴를 하시는 양육자분들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요즘 이제 코로나의 이 여파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사실은 되게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항상 위기는 있고 힘든 일은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유아기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아이들 다 이제 만나보면 항상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가장 핵심 원인은 엄마 아빠하고 아이의 관계예요. 관계. 항상. 네네. 그래서 제가 특히 그림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았던 거가
신기하게 그림책을 읽어줄 땐 제가 그랬잖아요. 네, 가장 좋은 모습이 엄마 아빠 네, 모습을 맞아요. 나도 모르게 보여준다라는 거가 있어서 그런 시간을 힘들어도 좀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잠재력 잘 키우면서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로. 네.